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내용으로 양수와 음수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양수와 음수를 살펴볼 때에는 이제 부호를 따져야 합니다. 부호를 따지는 데 있어서 먼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수와 음수. 그러면 양이 뭐고 음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분이 또 뭐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 구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온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기온을 쓸 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지구 온난화, 물론 지금은 지구 온난화보다 더 심각한 용어를 쓴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저는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을 했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 온도가 굉장히 높죠. 그에 비해서 지금과 같은 겨울 시즌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도가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이 기온에서 가운데를 의미하는 어쩌면 0일 텐데, 0도죠, 0도. 우리는 섭씨를 쓰고 있고 아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기호를 쓸 텐데요. 화씨라고 쓸 겁니다. 뭐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온도에 대해서 이제 몇 도인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온도를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1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1도라는 것은 영상 1도를 의미할 겁니다. 근데 우리 쓰기 이렇게 쓰나요? 아니요. 그냥 1도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1도라는 의미는 영상이라는 뜻,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영하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죠. 영하. 제일 추웠던 때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23년 12월 아마 며칠이었을까요? 굉장히 추웠을 때가 있었는데 22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날씨를 살펴봤을 때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였습니다.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좋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호로 사용을 할 건데, 영상 1도라는 의미를 이렇게 쓰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영하 14도를 우리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한쪽은 더하기 기호를 썼고 다른 한쪽은 빼기 기호를 썼죠. 그러니까 뺄셈 기호, 덧셈 기호 이렇게 쓰게 된 건데, 제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고 편의상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바로 음의 부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위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양의 부호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부호가 있고 음의 부호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결국 읽을 때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영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 양의 부호는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1도. 예, 그래서 기온을 얘기할 때도 2도, 3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저는 지금 기온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긴 문장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누군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400원을 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B는 더하기 400원이 될 거고,
A에게는 마이너스 4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연도 얘기할 때 10년 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초등학생 때부터 아마 쓰신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이 10년 후는 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 10년. 그럼 반대로 나 과거를 좀 해석해 볼까? 3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3년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는 여러분이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대어의 이야기로 쓰시면 되겠고, 반대어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드린 지금과 같이 영상과 영하, 전과 후, 그리고 이익과 손해 이런 내용으로 기온을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류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내용에서 양수와 음수를 살펴볼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에서 양수 음수는요, 이렇게 양의 부호를 띄고 있으면서 쓰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양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달고 나오는 경우를 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경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세 가지냐? 일단 양의 정수라는 게 있고요. 0이라는 게 있고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양의 정수는 어떤 정수인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가 뭐였죠?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썼던 분수, 소수 말고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즉 셀 수 있는 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수들이 자연수였습니다. 점점점을 쓴 것은 다 못 쓰기 때문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부터 뭐 100 그 이상의 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규칙이 보이시죠? 하나를 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는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에서 기억을 했던 것처럼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기호로 써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양의 정수 말씀드렸죠. 양의 정수를 쓸 때, 양수를 쓸 때에는 플러스의 기호를 생략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쓴 내용을 우리는 양의 정수라고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음의 정수는 음의 부호를 붙인 정수라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를 이렇게 쓸까요?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써지는 것이 이제 음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쓸 뻔했어요. 네, 영어 안 쓰겠습니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 이것을 합해서 모두 정수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는 유리수 범위까지 나왔을 때 유리수에서도 세 가지가 존재하겠다라는 거죠. 양의 유리수, 0, 그리고 음의 무리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 유리수죠. 유리수의 개념은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서 그 분수가 기하분수여야 합니다. 또한 분모는 0이 될 수 없고 1도 될 수 없습니다. 물론 1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분수들 있죠. 그리고
뭐 0. 얼마 소수점이 존재해서 나가는 수, 그 중에서 이야기를 더 이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유한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소수가 뭐냐면 소수점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유한계로 구성되어 있는 수를 이제 유한소수라고 하는데, 설명하기 정말 힘드네요. 네. 어쨌든 이야기를 할 때 정수와 유리수가 나온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정도고요. 양의 유리수는요, 그러니까 더하기, 빨간색으로 써야겠네요. 더하기 네모가 있는데, 네모는 분수 형태, 소수이면서 유한소수 형태, 이러면 됩니다. 뭐 물론 정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정리를 또 한 번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는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이렇게고, 이것을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모 또한 분수 유한소수이면 돼요. 제가 점점점이라고 찍은 이유는 정수도 되기 때문에 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수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양의 유리수는 2분의 1, 3분의 5, 그리고 뭐 대분수로 표현해 볼까요? 7과 11분의 4. 그 다음에 유리수였기 때문에 정수도 포함된다고 했죠? 1, 2, 3.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양의 유리수에 해당하는 수들이고요. 음의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지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개념을 알고 싶어요. 뭐냐면요,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수직선을 그렸습니다. 수직선을 그린 이유는 0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여기 부분 있죠? 양수죠. 오른쪽으로 간 것을 우리는 양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으로 간 거, 네, 여기를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직선이라는 것을 표현하게 될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1, 2, 3 표현했고요. 그러면 그 뒤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여기 더 이어볼까요? 굳이 뭐 이어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로 이제 여러분이 수직선 표현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 1만큼 갔는데 오른쪽으로 갔으면 양의 정수 1로 보시면 되고요. 0을 기준으로 1만큼 갔는데 그 1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내용, 즉 반대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의 개념을 우리는 마이너스로 두고 있고, 오른쪽에 대한 개념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플러스. 이 기호를 사용한다 라는 점으로 해석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유리수도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2분의 3도 이제 오른쪽에 쓴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분의 3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를 직선 위에 이제 표현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가운데 이것을 따로 용어가 있기는 한데 적어보면 이것을 원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점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수의 체계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수인 경우는 뭐 양의 유리수, 0, 음의 무리수가 있지만
이거랑 아까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함축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 이 양의 정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부분이 좀 더 새롭게 느껴질 텐데,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분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약 분수 형태이면서 정수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저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4분의 7이라는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음의 유리수 이런 게 아니니까 음수도 이제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뭐 5분의 3이라든지 아니면 소수도 이제 되니까 1.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여러 가지 수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될 내용이 이제 연산과 좀 관련된 이야기라서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또 한 번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용어까지 살펴보고 1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두 번으로 나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좀 더 표현하시기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제가 이제 수학 교육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더 편한 개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유리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